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옵티코어라는 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분석 보고서, 회사 소개 자료, 또 재무 데이터, 시장 경쟁력, 분석 그리고 투자 관점의 제안과 경고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이 정보들 속에서 옵티코어의 현재 상황을 좀 명확히 파악하고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통찰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공된 자료들을 토대로 옵티코어의 사업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건전성, 시장 내 위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명확히 할 점은 저희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특정 투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내용은 여기 제공된 자료에만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선 옵티코어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죠.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한국에서 설립된 광통신 부품 전문 기업이네요. 네,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고요. 맞습니다. 주요 제품은 그 광트랜시버, 광증폭기, 광스위치 같이 광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들이죠. 특히 요즘 뜨거운 5G 이동통신이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고속통신 시장을 겨냥한 부품을 만들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진재현 씨이고 2023년 기준으로 직원은 한 60여 명 규모 정도 되는군요. 네, 그 정도 규모죠. 근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행보가 있더라고요. AI 로봇하고 스마트 물류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 리드엔이라는 로봇 통합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좀 흥미롭습니다. 핵심 역량인 광통신 기술,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분야로 보이는 AI 로봇과 스마트 물류로 뛰어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힌다기보다는 기존의 광통신 기술하고 로봇 기술을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찾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너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센터의 통신 인프라하고 로봇 시스템을 아주 긴밀하게 통합하는 그런 솔루션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연결고리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전반적인 추세와 좀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약 263억 원, 여기에 영업손실 34억 원을 기록했어요. 근데 2024년에는 매출이 약 210억 원으로 오히려 한 20%가량 줄었고 영업손실은 55억 9천만 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2025년 1분기 예상 영업손실도 26억 원으로 이게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뚜렷하게 보이죠? 네, 적자가 계속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한 자료에 2025년 12월 예상 실적으로 매출 1억, 영업손실 1억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연간 전체 실적이라기엔 너무 작아서요. 아마 분기나 특정 부문에 치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몇 년째 지속되는 적자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적자라. 네. 다음은 재무구조,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높을수록 재무 부담이 크다는 신호거든요. 2025년 12월 예상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한 93.74%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2024년 기준으로는 70.27%로 나오고 또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138%에 달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와, 138%요. 그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수치 차이는 좀 있지만 공통적으로 부채 비율이 결코 낮지 않고 한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 자체도 자료 간 차이가 좀 커요. 한 곳은 304억인데 다른 곳은 30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무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수익성 지표를 좀 더 보겠습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데요. 2025년 예상 PBR이 2.00배로 제시되는데 이건 뭐 시장이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한 2배 정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건 주주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데 실제 2023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7.60%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마이너스죠. 네, 손실을 봤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예상 ROE는 무려 32.44%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예측되어 있어요. 현재 계속 적자인 회사의 ROE가 이렇게 높게 추정된 것은 글쎄요,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아주 강하게 반영했거나 아니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수치로 보입니다. 당연히 적자 상태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산출되지 않고요. 들어보면 지속적인 적자에다가 부채 비율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고 심지어 자산 규모 같은 기본 데이터마저 자료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또 AI 로봇 같은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재무 상태로 과연 신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여력이 있는 걸까요? 이게 좀 현재의 재무 불안정성이 앞으로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옵티코어를 평가할 때 가장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기술적 잠재력이나 성장 스토리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재무적인 체력이 부족하다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위험 요인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옵티코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가 흐름하고 관련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기준입니다. 오늘 종가는 1,812원이네요. 어제보다 0.28%, 그러니까 0.5원 정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2024년 8월 이후 주가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 자료들을 보면 아직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일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인 21선 아래에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요. 뭔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추세 전환을 확인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럼 최근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소폭이나마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뉴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가장 큰 기대감은 그 AI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옵티코어가 개발에 성공했다는 800G급 고성능 광트랜시버, 이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 중 하나거든요. 언론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골드러시의 숨은 수혜주다, AI 데이터 센터 핵심 광모듈 기업이다, 이런 표현으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800G 광트랜시버가 핵심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언급된 위드앤 인수를 통한 AI 로봇 및 스마트 물류 신사업 진출, 그리고 6G 같은 차세대 통신 개별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어제 9월 10일 주가도 5% 넘게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주주 구성도 좀 흥미로운데요. 최대 주주가 놀랍게도 주식 옵티코어 자신입니다. 2025년 9월 9일 기준으로 18.05%의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네요. 자사주가 최대 주주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 보유분은 없고 외국인 지분율은 3.22%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 주가 움직임하고 시장의 기대를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요. 옵티코어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여러 테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통신, AI 데이터 센터, 로봇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는 반도체나 기술 성장주 전반의 흐름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들도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와 5G를 넘어서 6G까지 통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또 각국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에 힘쓰는 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면 한국 기업에게 반사이익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R&D 지원, 예를 들어 과기부의 6G 국제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된 점 같은 건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확실히 기회 요인은 많아 보이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로봇 기업 리드앤인수를 위해서 37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전환사채 발행은 당장 자금 확보엔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물량 부담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일부 언론, 그린경제 뉴스였나요? 거기서는 신사업 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사업 투자 자금으로 부동산을요. 그건 좀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데요. 자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나 신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논란은 기업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옵티코의 경쟁력과 미래 전망을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점, 즉 기회 요인입니다. 첫째는 역시 기술력이겠죠. 특히 그 800G 광트랜시버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성능과 호환성 검증도 마쳤다고 합니다. 전력 소모를 줄인 저전력 설계 기술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둘째는 400G, 800G 등 고성능 제품으로 라인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중국 법인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략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넷째는 아까 잠깐 언급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고요. 다섯째는 로봇 스마트 물류, 스크린도어, 의료기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겠죠? 네, 강점도 분명히 있네요. 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성장 동력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죠.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거란 예측이 많은데 핵심 부품인 고성능 광트랜시버 수요가 늘어날수록 옵티코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지나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 노력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나 스마트 기기 등 다른 산업에서도 광학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 역시 긍정적입니다. 성장 동력은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림자도 짙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위험 경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계속 지적된 심각한 재무 불안정성입니다. 지속적인 적자, 한때 138%까지 치솟았던 높은 부채 비율은 회사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둘째, 경영 불확실성입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 경영권이 좀 안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이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사업 방향성이 아직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심지어 한 매체, 스타트업 투데이였나요? 거기서는 상장 2년 만에 기업 사냥꾼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경영진의 주식 매도 논란, 위키페디아에도 언급되던데 이런 이슈도 신뢰를 깎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기업 사냥꾼의 놀이터라니 정말 표현이 심각하네요. 재무도 불안정한데 경영권까지 흔들린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셋째 위험 요인은 신사업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인수한 로봇 사업 등이 기존 광통신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직 좀 불분명하고 핵심 기술 일부를 외부 기업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넷째는 시장 자체의 위험입니다. 광통신 시장은 아시다시피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다섯째는 아까 잠깐 언급된 투자자 신뢰 문제입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 논란, 예를 들어 부동산 매입 같은 거요. 이건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허허, 결국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옵티코어는 AI, 6G, 로봇 같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동시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과 경영 및 실행상의 위험 요인들을 잔뜩 안고 있는 정말 이제 딱 기로에 선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 자체가 참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공된 자료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자료에 담긴 분석과 제안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료에서 제시된 투자 전략의 핵심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접근 방식은 현재는 비록 적자 상태이지만 AI, 로봇, 차세대 통신 같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네. 다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인수한 로봇 기업 리디엠과의 시너지가 구체적인 성과, 특히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요. 둘째, 가장 중요한 재무 건전성 개선 여부, 그러니까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셋째,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 CB가 앞으로 재무 구조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시해야 할 포인트로 꼽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게 많네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서거나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등 추세의 전환 신호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요. 신사업의 불확실성과 현재의 적자 상태를 감안해서 투자 비중을 좀 신중하게 조절하고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차례에 나눠서 분할 매수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와 비중 조절. 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구체적인 가격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정 자료 출처의 제한이고 오늘 2025년 9월 11일 기준으로 분석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가 1,812원을 기준으로 단기 조정 시 매수 구간으로 1,700원에서 1,800원, 추가 하락 시에는 1,500원에서 1,60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 라인은 1,400원,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구체적인 가격 숫자보다는 이러한 전략적인 접경 방식과 리스크 관리 원칙을 참고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가격은 참고만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전략과 가격 제시는 현재 정보에 기반한 예측일 뿐이며 투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 확인과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네, 오늘 옵티코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 이 회사가 AI, 6G, 로봇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분명 매력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반드시 넘어야 할 재무적 또 운영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 기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현실이 아주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옵티코어가 과연 AI와 6G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현재 직면한 이 재무적, 경영적 난기류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어쩌면 흔들렸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 하는 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의 진정한 변화와 턴어라운드를 믿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약속 이행이나 성과 지표가 확인되기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기업 탐색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